인류가 원자의 힘을 손에 넣기 시작한 1940년대 미국 뉴멕시코주의 황량한 사막에 위치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깊숙한 곳에는 악마의 코어라고 불리는 6.2kg짜리 플루토늄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핵물질은 일본에 투하될 예정이었던 세 번째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전쟁이 종결되면서 연구소에 남겨져 과학자들의 위험한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름 8.9cm의 이 매끄럽고 묵직한 금속 구체는 겉보기에는 차갑고 조용해 보였지만 단 2번의 찰나 같은 실수로 2명의 천재적인 과학자를 인류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주의한 사고를 넘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물리적 힘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 주인을 집어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첫 번째 비극은 1945년 8월 21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젊고 유망한 물리학자 해리 더그힐라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시간 홀로 실험실에 남아 플루토늄 코어를 이용한 임계 사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실험 방식은 지금의 관점으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고 무모했습니다. 그는 코어 주위에 중성자를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텅스텐 카바이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코어가 스스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직전인 임계 상태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쌓을수록 코어에서 튕겨나온 중성자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 핵분열을 촉진했고 가이거 개수기는 비명 지르듯 빠른 소리를 내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적막한 실험실 안에는 오직 개수기의 날카로운 소리와 더그힐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벽돌을 놓으려는 순간 더그힐란의 손에서 미끄러진 벽돌이 플루토늄 코어 정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실험실 안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하고 기이한 푸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고에너지 입자가 공기 중의 분자들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체렌코프 현상으로 코어가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당황한 더그힐라는 본능적으로 뜨거운 벽돌을 손으로 직접 쳐냈으나 이미 그의 몸은 치명적인 양의 중성자와 감마선에 노출된 뒤였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구토와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의 몸은 문자 그대로 세포 단위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에 직격당한 그의 손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고 피부 아래의 조직들이 녹아내리며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는 25일간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시들어갔으며 결국 원자력 시대가 낳은 첫 번째 희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고통을 줄여주려 했으나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조차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앨러모스의 과학자들은 이 끔찍한 경고를 충분히 새기지 않았습니다. 약 9개월 뒤인 1946년 5월 21일 더그힐란의 동료이자 숙련된 물리학자였던 루이스 슬로티는 똑같은 플루토늄 코어를 가지고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반구 형태의 베릴륨 덮개를 코어 위에 씌워 중성자를 안으로 가두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동료들은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찌르는 짓이라며 우려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슬로티는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왼손으로 덮개를 잡고 오른손에 쥔 일자 드라이버 끝으로 덮개 사이의 틈을 조절하며 임계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버가 1mm만 아래로 미끄러져도 코어는 즉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벼랑 끝의 실험이었습니다. 슬로티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고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드라이버를 조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 슬로틴이 쥐고 있던 드라이버가 미끄러지면서 베릴륨 덮개가 코어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실에는 차가운 푸른 섬광이 번쩍였고 그 자리에 있던 8명의 과학자는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슬로틴은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료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뜨겁게 달궈진 베릴륨 덮개를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연쇄 반응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슬로틴의 몸을 관통한 방사능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치사량의 수천 배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강한 금속 맛을 느꼈고 왼쪽 손바닥에는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동료들에게 각자 서 있던 위치를 표시해라, 생존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슬로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사능은 그의 신체 내부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 사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장기는 이미 방사능에 의해 구워진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소화기관은 기능을 멈췄고 전신에 극심한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조금만 건드려도 벗겨져 나갔으며 현대의학으로도 손쓸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이 9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혈관들은 탄력을 잃고 터져나갔으며 그의 몸은 안팎으로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장기 부전으로 숨을 거두었으며 이 두 번의 참혹한 사고를 겪은 플루토늄 구체는 그때부터 악마의 코어라는 불길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플루토늄 코어는 원래 루퍼스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두 과학자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 로스앨러모스의 연구원들 사이에서 이 금속 덩어리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실험실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코어 근처에만 가도 소름이 돋는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결국 연구소 측은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코어를 무기화하는 대신 녹여서 다른 핵물질들과 섞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강력한 무기가 될 뻔했던 금속은 그렇게 천재들의 비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들이 물리학적으로 주는 교훈은 냉혹합니다. 핵분열의 임계 상태는 인간의 무딘 감각이나 임기응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슬로틴이 쥐고 있던 드라이버 끝의 미세한 흔들림은 물리법칙의 절대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다스리고 있다는 위험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으나 원자는 인간의 도덕이나 지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슬로틴과 더그힐란의 죽음 이후 로스앨러모스의 모든 실험 방식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핵물질 근처에서 도구를 휘두르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모든 실험은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납, 유리 뒤에서 원격 제어 기계를 통해 수행되는 철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 관리 체계의 모든 안전 규정은 사실상 슬로틴과 더그힐란의 사체 검안서 위에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포가 하나하나 파괴되고 DNA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조각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던 당시 의료진의 일지는 현대 방사선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길들이기 위해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악마의 코어가 뿜어냈던 푸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이 기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말입니다. 6.2kg의 작은 구체 그리고 드라이버 하나. 그 단순한 조합이 만들어낸 푸른 섬광은 인류가 원자력의 시대를 살아가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자 잊지 말아야 할 공포의 기록입니다. 당시 연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가 난 실험실은 한동안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기묘한 정전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슬로틴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베릴륨 덮개는 바닥에 떨어진 채 한동안 방치되었고 그가 사용했던 일자 드라이버는 인류의 자만을 상징하는 유물처럼 보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